안녕하십니까. 안세금의 대표 박영종 회사입니다. 추석이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지났는데요. 며칠 지나니까 조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안세 고객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아마 발생한 사건을 이제 첩보를 듣고 알려주는데, 어떤 회사에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몇십억이 막 유탈됐다, 이런 저한테 상의가 들어왔어요. 야, 이거 참 모든 상황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말에 견물생심이라고요. 물건을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물건을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잘 간직하고 다녀야 됩니다. 돈을 보이고 다니면 채가죠. 또 이 지갑도 잘못 놓고 있으면 배가고, 또 여성들의 이 가방도 줄 끊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이제 견물생심인데, 이 회사에서의 격리, 회계, 세금, 자금도 이 견물생심의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격리 자금 담당자한테 많이 이제 횡령을 당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안세재경채널 2019년 1월 23일자 내지에 이렇게 중소기업 오너를 위한 이렇게 공금 횡령 예방 방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찰칵하시죠? 예, 좋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1강으로서 중소기업 오너를 보호하는 임직원의 공금위험과 회계부정 예방 방법. 결국 모든 범위는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20년 전에 발생한 모자의 살인 사건에 그 당시엔 DNA가 잘 안 나와서 몰랐는데, 최근에 DNA를 보니까 그거 백인 남편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죽인 거라고 해서 한국 사람 희생이 된 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명 희생된 게 왜 보도가 됐을까 했더니,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의 부부가, 남편은 미국 아메리칸이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변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창업 오너들이, 중소기업 창업 오너들은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한번 문제를 저지르면 거의 결정타가 돼가지고 회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부정 예방 방법을 쉽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또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한 거에 뿐이지, 제가 이런 걸 다 당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리한 걸 보고서 제가 이렇게 일종의 10개의 같은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먼저 계란은 한 군데 이렇게 직각으로 놓으면 깨지죠. 조금만 건져도 푹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쟁반에다 나눠놔야 되죠. 그래서 분산 관리한다. 특히 거액 매출 통장, 매출 통장은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것과 소액 현금 통장을 분산을 시킨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 5 내지 이런 거를 5 내지 10만 원을 소액 자금 정도로 미리 갖고 있으면서 이걸로 위임을 하고, 거액은 창업자나 실제 믿을 만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액 자금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있으면 먼저 50만 원 정도를 이제 10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찾아서 이걸 이렇게 써요. 쭉 10만 원, 5만 원, 7만 원 쓰겠죠. 쓰다가 한 10만 원 선에서 다시 40만 원을 찾죠. 그럼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 또 찾고,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액 예금으로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소액 예금을 거액 통장에서 한 200만 원, 이제 온라인 송금하면 200만 원이 있으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역시 이제 돈을 지출하겠죠. 여기다가 다시 이제 바닥이 돼서 10만 원 정도 되면 온라인 다시 또 190만 원 채워가지고 또 툭툭툭툭 해서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이제 하나의 전표로, 한 가지 전표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분산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소액 현금하고 거액의 돈은 따로 통장을 분리해야 되지, 잃어버려도 200만 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해서 이걸 한꺼번에 하면
5천만 원, 1억, 10억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서 횡령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걸 꼭 분산해라 그런 얘기죠. 이건 뭐 과거에도 다 이렇게 불능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 견물생심이라는 것 때문에 견물생심은 물건이 클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이 클수록 대물이면 더 생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급적 작게 하면 뭐 가져가봤자 얼마 안 되니까 욕심을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욕심 내봤자 작은 돈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독립된 인력, 자금 자산 이 돈 담당자하고 이거를 회계 처리한 담당자가 별도의 자로 분류돼야 된다. 왜? 이게 잘못된 거를 자기가 회계 처리 반영해서 적당히 이렇게 회계 분식을 하면 잘 몰라요, 사실.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뭐 6개월 내지 1년이 돼야 나오는 것이고, 월차 계산도 요새는 이제 다 컴퓨터라이즈 돼서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확한 결산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지나갈 수가 있어서 이 독립된 자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호 견제 균형이 된다. 우리 옛말에도 EJ 전략. 이건 우리 말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 중국의 남을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대륙 땅 주변에 한 30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침략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전략인데 이것이 상호 견제 균형으로서 자금과 회계 담당자는 절대로 같은 사람이 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수시 점검한다. 뭐 늘 점검해야죠. 우리가 뭐 어느 병영을 가더라도 항상 보초들은 두 명씩 짝지어서 서로 가면서 저쪽 보초가 이렇게 올 때 서로 교대하고 이쪽 교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수시로 점검해야만 적들이 오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 이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의 동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현금 예금, 멸치권, 재고자산, 가지입금, 대금 이런 순이익 현금 이런 순이익과 현금으로의 변동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는데 반대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어떤 건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급습을 해야 돼요. 급습, 비주기적 검토를 해서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한 변동사항이나 증감사항이 생기면 다른 대응 자산이나 부채가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거나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는데 특정 자산이 좀 빠졌다 그러면 이게 다른 자산 속으로 이게 플러스가 되거나 그래야 되지. 이게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특정 자산이 늘었다 그러면 부채도 같이 늘었다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지. 자산이 늘면서 부채는 안 늘었다 그러면 이것도 이상하게 부의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대응 자산이나 부채로 연결되는 연관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그 회계는 대차 평균에 의해서 한 거래에 대해서 양쪽에 무조건 그 계정이 붙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지 않고 덜컹거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새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의 점검한다. 이거 그다음 분리보관. 아까 분산하려고 했던 물질적으로도 분리보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금 추금 통장이나 법인 수금 인증 도장 인증서에서 OTP도 있고 뭐 전자장치가 많이 있어요. 전자장치 비밀번호, 자동이체 번호 이런 걸 별도하고 따로 하고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 오너는 뭐 OTP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큰 돈을 결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따로 보관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도 아주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고 그랬어요. 영리한 교토 삼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서 내가 언제 문제가 생기면 불시에 다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불시 점검이 중요하다. 현금예금 담당자와 격리 담당자는 불시 휴가를 보내다가 일시 순환시킨다든가 예금 시작에 대해서 정리실사를 통해서 은행과 대조, 장부. 만약에 틀리면 은행과 직접 찾아가 대조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순환 모집. 특히 자원관리, 자산부채 장 이런 분들은 정기 순환, 상호 점검을 시켜야 된다. 특정 관리 업무를 한 곳에 한 명한테 너무 오래 시키면 전무생심이라는 것도 생기고 자기가 요령을 알게 돼서 뭔가 오너가 알 수 없는 관리자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순환보직과 보직교환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정기분석. 그러니까 아무리 아쉬워도 불편해도 순환보직 시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분석. 매월말, 분기말, 반기말, 연말 등 회계 자기 정기분석을 하고 또 월정 예고 없는 정밀 대상 분석도 해야 되겠다. 예고 없는 정밀 분석. 그래서 일시거래거래가 있다 그러면 원인 결과를 꼭 추적을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8번째 신속 정리.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은행을 텄는데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은행 폐쇄를 하면은
그 은행 계좌는 신속해서 폐쇄를 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장부의 거래 이용될 수도 있고 대포 통장으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대포 통장이 되면 남의 돈이 막 왔다 갔다 덜컹대면서 자금 세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회사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관리, 계속거래처에 대해서 매출 매입에 대해서 변동성 수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상대방을 방문, 접촉, 연락해서 지속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 보험 가입을 한다. 자금격리 담당자는 어차피 만지는 돈이 크고 또 그것이 회사의 결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적 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있고.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실수해서 어떻게 잠그지 못해가지고 누가 가져가면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면은 아마 그래도 최악의 그 예금 상태나 몇십억이 날라가서 공금 유용, 횡령, 회계 부정 이런 것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손실이 나는데도 억지로 이익 내서 매출막 과대부 불리고 해서 성과금 빼먹고 인센티브 빼먹고 또 스톡 옵션 받고 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그 공금 유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억지로 부풀려 가지고 그 이익을 계산해서 먹는 것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회사의 정상적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그를 혼자 수행기한서를 부풀린다든가 거래처하고 담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타 다른 설명이 안 되는 지출로서 돈을 빼가는 것 자체가 다 이런 공금 유용과 횡령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10개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10개 분산, 독립, 수시, 분리, 무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어쨌든 절대 예방이 될 가능성이 무척 90% 이상은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가 없어지고 종업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기술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국부가 손실내고 가정의 부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